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데일리 팜에서 이제 오해 나왔던 기사죠. 21년도 10월 달부터 최근 5년 동안에 자본시장에서 7,6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 세 번째 CRL 이후에 시장 피로감 뭐 이런 내용인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HLB 오늘 주가는 종가로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세인 35,2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12시 한 4분 정도에 나왔는데 데일리 팜이죠. 5년 동안에 7,600억 조달. 우리가 바이오텍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컨피던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 신뢰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이 경영진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바이오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자금 조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경영자의 신뢰가 없으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 성공하기까지 보통 신약 개발하면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1조 가까운 돈들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구조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한 10% 안쪽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하나가 되는 그 하이 리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장기간 큰 돈을 조달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없이 개발 과정을 가는 거죠. 진양군 회장이 이제 리보세라는 개발 관련해서 뭐 몇 년 전에도 한 6천억 이상 들어갔다 거의 뭐 1조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또 어제 공시로 300억 정도 44회차 전환사채 발행까지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발행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양군 회장도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BNK 투자증권, 캡터스 오아시스 이런 쪽에서 3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3호로 이런 시비를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자금 조달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HLB 그룹의 항상 특징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거.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주주들이 다 따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양훈 회장이 이제 주총일 때 성공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뭐 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죠. 주주들이 자금 조달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 합해 봐야 뭐 20% 안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의 80%는 개인 주주입니다. 외국인 빼고 나면. 그러면 그 개인들이 지금까지 거의 뭐 2007년도부터 한 20년 동안에 누구 서비스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HLB의 어떤 리보세렌 개발에 그만큼 노력을 해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안 깨기 위해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식 블로그에 올리고, 또 주주들 간의 뭐 관계도 맺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마무리 국면에 하롱점정을 찍어야 되겠죠. 장기간 이어왔던 부분에서 사업화 성공의 마지막 국면에서 지금 세 번째 CRL을 맞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도전에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서제약이 캄넬리 중합 관련해서 이번 허가 과정에서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다음번 도전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L이 났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품목 허가가 내릴 수 없으니 CRL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리서브미션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서브미션 하면 리서브미션 신청 자체도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CRL이 나왔던 부분 외에도 다시 사실은
리뷰하기 전에 전과정을 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 CRL에 명시되었던 DS 관련되는 원료약품의 VAI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DP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뭐 제기되었던 행정소송 관련되는 부분은 뭐 회사가 지금 특별한 말이 없고 그 뭐 언론사가 뭐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5년 동안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BW. 그러니까 뭐 보통 바이오주들은 신용 등급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리단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자 지급에 부담이 있죠. 그래서 메자닌 자금을 대부분 씁니다. 메자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채권인데 주식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죠. BW 같은 경우에는 워런트하고 본드가 별도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워런트를 주식으로 할 때 돈도 들어가고 근데 본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BW라 본다면 이 컨버터블 본드 같은 경우는 본드인데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재무구조도 좋아지죠. 여기는. 근데 이제 BW 같은 경우에도 채권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워런트를 해서 주식을 사주게 되면 전환가액에 따라서 또 이게 자본이 확충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주식 전환이 된다는 것들이 여기 유상증자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딜루전이 나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기업이 거둔 결과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희석된다는 겁니다.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있는데 7,611억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R&D도 하고 운영자금도 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지금까지 또 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모 쪽에 주로 이제 공모보다는 사모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과 개인들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이제 관리를 잘 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BW나 10이나 최근에 발행됐던 게 대부분 한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서 채권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주식 전환 관련되는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자금도 중요하죠. 아니면 계속 이제 차안 발행해 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미상한 잔액 자체가 3,156억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환가액이 또 이제 하향 리픽싱이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밑에서 이제 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고스란히 이 부분들이 기존 주주들이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HLB를 정말 아무것도 뭐 매도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감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죠. 회사도 뭐 이런 부분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또 세 번째 CRL 맞으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요. 이거는 뭐 HLB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CRL 맞으면 기본적으로 반토막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런 게 있죠. 떨어지는 거는 뭐 요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돈 많이 벌어도 빠지려고 하면 변동성이든 어떤 이유든 반토막도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왔고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5만원대까지 반등은 시간이 빠르든 느리든 일단 반등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5만원 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그때 가서 거래량이라든지 공매도 상황이라든지 펀더멘탈을 다시 일단 봐야 되고 저점 대비해서는 그게 100%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MSCI 관련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죠. 이 8월 13일에 이제 정기 발표를 앞두고 있고 실제로 이제 행동은 이제 말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한국 종목들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뭐 HLB는 이미
떨어져서 구성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낮기 때문에 뭐 편출이 거의 될 것이라고 뭐 삼성증권 기존의 교보증권 유진증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패시브 매도가, 패시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하면 넣는 거고 기계적으로 일단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데 400억에서 많게는 2천억까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그 HLB를 보유하는 것이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쪽으로 보니까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7월 말에 오히려 빠졌을 때 더 장내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기 변경 이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또 8월 달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오늘도 2%, 홍콩에서도 3% 빠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국면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4일 연속으로는 양봉이거든요. 5일선도 지켰고 21선에서 지키면서 거래는 어제가 150만 주, 100만, 거래가 줄면 플랫폼으로 가고 거래가 늘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연속 양봉이었습니다만 또 200만 주 밑단으로 100만 주 되면 일단 공매도가 뭐 관리할 수 있는 그 흐름인데, 프로그램은 아침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매도였고요.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가 계속 상승을 좀 압박하는, 왜냐하면 36,000원에 넘어가면 좀 탄력조가 튀어서 4만원을 갈 수 있는 거거든. 니어 4만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름 공매도 입장에서 좀 눌리는 어떤 물량들이 항구, 신한 이렇게 좀 나왔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8월달 돼서 흐름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3만 3천원, 3만 6천원, 3만 6천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4만원이 단기로 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